자, 그럼 계속해서 유럽과 아메리카의 시민혁명 단원 들어가서 함께 교과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과 아메리카의 시민혁명 단원이 이제 맨 처음에 영국혁명 나오고 미국혁명 그리고 이제 프랑스혁명 요 순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계를 주름잡은 서유럽과 이제 미국 요 강대국들의 어떤 그 변천 민주주의의 발전, 요 역사를 살펴보는 단원이에요. 자, 계속 강조했지만 공부하는 요령 중에 하나가 조선과의 차이. 왜냐면 조선 망했잖아, 결국. 그죠? 근데 조선은 망하는 그 시점에까지 지금 배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배웠던 유럽의 중세 이런 거 말고, 근세 시대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 있잖아요. 뭐 정치가 어떻고,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경제가 어떻고, 중상주의 어제 얘기한 거,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은 조선은 망하는 그 시점까지 그거를 달성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망하고, 그러면 이게 있어서 발전을 했구나. 왜냐면 유럽이 다 우수한 게 아니라, 어제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서유럽이 좀 더 발전했고, 동유럽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이런 얘기해서 했잖아요.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뭐 러시아 뭐 수염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문명 발전 단계에서 청동기도 그 중국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분들 지금 혹시 4대 문명 이런 용어를 들어본 친구 있을 텐데 그런 거 그 옛날에 옛날에 중국이나 일본 그러니까 20세기에 자존심 상하니까 갖다 붙인 거예요. 실제로 그 대학에서는 그런 용어 안 씁니다. 안 맞거든요. 그러면 4대라고 한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저기 아스텍 문명 같은 거는 왜 안 넣어? 그죠? 자생적으로 발전했는데. 그러니까 어거지로 넣은 거예요. 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가 이집트 문명이라든가 저기 그것까지 안 살펴도 나중에 이제 세계에서 고등학교 가면 할슈타트 문명이라든가 막 나오거든요. 근데 중국의 황하 문명이라고 4대 문명이라고 배우는 그게 청동기가 천년이 더 늦어. 그 유럽보다 여러분들이 그 문명이라고 중학교에서 안 나온 것보다 그럼 그게 무슨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물론 중국사람이 잘못한 뜻은 아니고 그 문명이 거기서 발전을 했는데 거기서 빨리 교류가 되는데 그만큼 옛날에는 교통과 통신이 늦으니까 그 청동기 석기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대륙을 건너는데 엄청 늦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을 욕하지 말고 왜 조선은 이래요 이러지 말고 바로 이 서유럽 중심 여기서 뭔가가 먼저 시작이 됐구나. 근세의 내용에서는 그게 다른 데로 퍼졌구나. 어제 그 지난 시간 배울 때 어째요? 그 에스파냐 여기서 먼저 그 절대왕정 시작되니까 이게 쭉쭉 퍼지고 독일이나 러시아가 늦었다. 좀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구상의 다른 정은 더 늦겠죠,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기 뭐예요. 그, 최익현 예 들었잖아요. 머리카락을 자르려면 내 목 잘라라. 그게 뭐야? 그 왕이 완전 절대적으로 왕이 어떤 법을 만들었는데, 그럼 지켜야 된다가 아닌 거잖아요, 벌써. 그것만 봐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빠릅니다. 그럼 먼저 지금 영국혁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혁명을 보면은 자, 계속 지난 시간 이어서 나옵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절대왕정의 배경이 되는 게 그 관료제, 상비군, 그리고 중상주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중상주의라는 게 무역이 되어야 돈을 거둘 수가 있는 거고 무역을 하려면은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팔아야 되고 그럼 공업이죠. 그걸 파는 행위는 상업이잖아요. 그럼 상공업이 발달해야 되죠. 따라서 상공업을 담당하는 시민계층이 성장을 한다. 요게 지난 시간에 있었어요, 이미. 그게 이번 시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시민 계층이 성장을 해요. 귀족이 아니에요. 영주가 아니에요. 시민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상업이나 공업에 종사를 많이 하는 그리고 이제 전문직, 법이 이제 변호사, 의사 이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시민 계층들이 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선과는 다르게 그 오늘 영국 혁명이니까 뭐 이 시간은 영국 쪽, 영국과 비교해 볼게요. 사상적인 기반이 다른 게죠. 절대왕정 자체가 왕이 나라의 절대자다. 이거는 맞는데, 쌤 뭐라 그랬어요? 왕은 너는 그럼 인간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나 인간 아니야, 임마. 는 아니라고 했죠. 그죠? 인간은 맞는데, 니들하고는 좀 달라. 왜냐면, 나도 인간인데, 하느님이, 너네들이 아니라, 나를 선택했거든.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실제로,
지금 영국의 국가, 그죠? Rule Britannia. 맨 앞 소절 보면, 1절에 보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헌장을 내렸다. Charter. This is the charter of the land. 이러면서, 국가의 맨 처음에 그게 나와요. 지금 영국 국가에. 그러니까 그 헌장, 내렸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즉, 왕도 인간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하나 나옵니다. 조선과는 달라요. 조선은 아예 그게 안 돼요. 왜? 조선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그러니 왕과 신하 당연히 섬겨야 한다. 이걸로 통치는 거예요, 그냥. 유교에서 어떻게 너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들어 이런 부도막심한 놈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 그게 그대로 연장이 돼서 뭐야? 백성이 왕에게 대들어? 뭐가지? 목도 아니야. 그 목만 자르는 게 아니라 좀 끔찍하지만 팔다리 다 이렇게 왜 있잖아요. 소가 이렇게 잡아당기게 하는 거. 반역하면 큰 대역죄인이라 해가지고. 근데 아까 얘기했죠. 왕이 그런 절대자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야? 기독교잖아요, 여기는. 보면 어때요? 맨 처음에 세상을 만들 때 아담과 이브. 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랑 그 국민은 사실 형제예요. 형제인데 하나님이 그 형제 중에 그래 네가 다스려야 했다. 이 정도 차이일 뿐이에요. 그럼 잘못 다스리면 안 되겠네. 거기서 가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기독교다 보니까 분명히 거기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민 계층들이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왕권 신수를 바탕으로 그 엘리자베스 1세 때까지 조용했어요. 엘리자베스 1세 뭐예요? 펠리페 2세에 무적함대 무찌르고 이러니까 왕이 잘났네. 우리가 함부로 못하겠네. 이게 튜더 왕조거든요. 근데 엘리자베스 2세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조카뻘에 해당하는 오촌 조카죠. 제임스 6세, 스코틀랜드 왕이었던 제임스 6세 맞나? 에게 물려주고 이 사람이 이제 잉글랜드로 내려와서 우리가 아는 영국으로 내려와서 제임스 1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미 이제 잉글랜드는 잘 나가고 있는데 웬 어디 잉글랜드 입장에서 봤을 때 시골 동네 왕이 와서 우리 왕을 하는 거예요. 일단 처음부터 페널티가 들어가죠. 그런데 잘 하지를 못해. 잘하면 또 모르겠는데 잘하기 쉽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어때요? 당시의 유행에 따라 잘하건 못하건 그거는 내 상관이고 나는 하느님이 어쨌든 여기 잉글랜드를 다스리라고 임명을 한 거야 하면서 그 왕권 신수를 바탕으로 전제 정치를 합니다. 오늘부터 세금 2배 인상 이런 식의 그러니까 국민들이 박시죠, 그죠? 근데 왜 하필 찰스 1세가 날아가냐? 엘리자베스 1세의 후광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1세가 당장 날아가는 게 티격태격 의회랑 티격태격은 하는데 그래도 왕이니까 싸움은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다가 이제 찰스 2세까지 내려오니까 사실 찰스 1세만이 잘못한 건 아닌데 도저히 못 참겠다. 왜 이제 상당히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 의회 의원들도 세대 교체도 되고 그러니까 아니 이걸 계속 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부글부글하고 있는데 종교 문제도 있는 거야. 아까 기독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잉글랜드는 청교도라고 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의 세력이 상당히 강해요. 인구는 아니고 인구 쪽에서는 아니고 그 지금 선생님이 세력을 얻게 된 시민 계층. 그러니까 젠트리 계층이라고 여러분들 배울 텐데 이게 이제 젠틀맨의 어원이 됩니다. 전문직들을 상공업 그리고 아까 말한 변호사 그리고 저기 그 의사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세력이 있는 계층이죠, 그죠? 그러니까 젠트리가인 거예요. 그래서 젠틀맨이 되는 거죠, 신사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 계층들 시민 계층들이 영향력이 강한데 그리고 이제 의회 의원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 중에서 당시는 아직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 이런 시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그 농민이나 도시의 어떤 낮은 계층 사람들은 정치에 참정권이 없었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왕과 그 대립하는 이 시민은 요 계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청교도였어요.
퓨리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교회의 조상이 됩니다. 그 유럽의 신교는 이제 루터파는 다르죠. 아마 앞에 종교개혁 때 배웠나 모르겠네. 그런 거고 그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루터파하고 루테니즘 그 우리는 바로 이 청교도 한국의 개신교가 이 청교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그 왕이죠. 지금 왕이 스코틀랜드에서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가톨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랑 시민이 종교가 지금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 그 시민이 탄압을 하니까 종교 문제까지 겹쳐서 탄압하니까 이제 부글부글 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펑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말로 계속해요. 우리가 왜 영국은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의 나라잖아. 1215년에. 그러니까 이제 안 됩니다.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의회에서 법을 제출을 해요. 법을 의회가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서 왕이 혼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그게 이제 권리청원이죠. 권리청원을 제출을 해서 찰스 1세가 알았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뒤통수를 치는 거죠. 얘들 왜 이렇게 뭐야 여기는 왜 스코틀랜드는 그게 없었으니까 이 제임스 1세나 찰스 1세 입장에서는 얘들 왜 이렇게 대들어가 된 거예요. 잉글랜드에서는 이미 그게 당연한 건데 근데 아까 제가 말한 엘리자베스 1세 때는 왕이 워낙 잘하고 강했기 때문에 의회가 감히 말을 못하고 가만히 조용히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찰스가 시끄러 의회사네 이렇게 뭐, 뭐 이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시민과 왕당파와 왕을 옹호하는 왕당파와 시민파 의회를 옹호하는 내전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크롬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전쟁은 났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 됐냐 하면 약간 남북전쟁 초기하고 비슷해서 스펙으로 보면은 그냥 시민파가 압도. 왜? 돈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공업과 전문직들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앞에 그 왕이 절대 왕족이 되는 요소들. 그럼 젠틀이랑 상비군. 그럼 이거를 뒷받침하는 게 중상주의라고 했죠. 중상주의라는 거는 이제 돈을 벌어서 거기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 세금을 낼 사람들이 다 반란을 해버리는데 그럼 왕은 돈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군대는 어떻게 해? 근데 군인들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압도적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금방 끝나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왜? 분명히 스펙으로는 압도적인데 전투에서는 시민군이 어떤 전술적인 능력 이런 게 너무 떨어지는 거야. 왜? 시민이니까 군인이 아니니까 왕당파의 이 사람들은 원래 직업 군인이었던 거잖아요. 이제 월급이 끊기기 전까지는 일단은 왕에게 붙어 있으면 이 사람들 원래 전문 군인인데 시민들은 그냥 어제까지 변호사였던 사람이 총 든다고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군인이죠. 그리고 크롬웰이 그 흑기병, 철기군 이런 자신의 군대 이렇게 정예병을 그러니까 시민군은 정예병이 아니죠. 어제까지 이 민간인이었으니까 정예병을 이끌고 시민군이 그러니까 그 전체 군대에서는 일부인데 핵심 군대에서의 핵심이 되는 거 세력을 잡죠. 그래서 결국은 의회파가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면서 그 의회파의 권력도 크로멜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로멜 승리다 하고 왜 의회랑 내전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크로멜 승리가 나와 이렇게 될 텐데 크로멜이 승리를 하고 찰스의 목 날려버리고 공화정을 수입을 합니다. 근데 공화정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정치는 아니고 바로 군사 독재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크로멜 자기가 호국경 Lord Protector라고 하는 호국경이라는 직함을 달고 그냥 통치를 하는 거예요. 엄격한 통치를 하죠. 엄격한 통치를 하죠. 그래서 크로멜이 죽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야 왕이 이상한 정치에서 우리가 몰아냈는데 이거는 뭐 숨도 못 쉬겠어. 청교도니까. 술 먹으면 안 돼. 화려한 옷 입으면 안 돼. 밤에 해지면 집에 들어가. 집 밖에 나오면 처벌. 뭐 이런 식이에요. 일요일 주일이니까 교회 안 간 놈 처벌. 국가 권력으로. 종교 권력이
종교와 군사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아 이거 너무해 하고 크롬웰 죽고 다시 왕정으로 돌아갑니다. 일단 왕정으로 돌아가는데 그죠? 찰스 2세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이제 찰스 2세 이렇게 다시 복고된 거예요. 그 찰스 2세와 그리고 나서 제임스 2세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 이 사람들이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엔 좀 눈치를 봐요. 왜? 찰스 2세 목이 날라갔으니까. 그 찰스 2세는 좀 눈치를 봐요. 보기는. 그런데도 의회가 원하는 그 완전한 그런 거는 또 안 되는 거죠. 얘들이 그래도 막 어떻게든지 꼼수를 부려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려 들고 의회를 탄압하려 듭니다. 그래서 제임스 2세 때 어떤 거 명예혁명이라고 터지는데 이 명예혁명은 크로멜 때 워낙 피를 봐가지고 좀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국가가 내전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안 흘리는. 자, 어떻게 되느냐? 제임스 2세가 딸이 있어요. 메리라는 이름의 딸인데 이분이 네덜란드의 윌렘 윌렘 독일어로는 윌헬름이 되는데 네덜란드어기 때문에 윌렘이 맞습니다. 윌렘이라는 분한테 시집을 가요. 누구? 네덜란드 왕이죠. 다만 네덜란드는 당시에 왕이라는 호칭을 쓰진 않았어요. 원래 네덜란드 공화국으로 출발했다가 그 특정 가문이 계속해서 우리로 치면 종신 대통령을 계속 물려준 약간 북한처럼 근데 그렇게 막 나가는 집안은 아니고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네덜란드 왕국이 되거든요. 이 이제 요게 그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공국이나 이런 데도 사실은 그런 과정을 거쳐요. 피렌체 공화국이 나중에 이제 토스카나 공국이 되는데 특정 가문이 이제 자꾸 그냥 공화국의 지도자 역할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그냥 왕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유럽에서 어찌됐건 그 호칭은 그래서 우리나라 책에 보면 총독이라서 무슨 식민지 총독인가 여러분이 아는 그 일본 그런 총독이 아니에요. 그냥 왕이에요, 왕. 근데 호칭을 그렇게 쓰는 거야. 아까 크로멜도 실질적인 왕 같은데 호칭을 호국경, 러드 프로젝트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뿐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왕 공주가 시집을 가지. 여러분 생각해봐. 일본 총독한테 어떤 다른 나라 공주가 시집을 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 같은 왕급이기 때문에 시집을 가는 거죠, 그죠? 근데 호칭만 그럴 뿐이에요. 유럽에는 호칭들이 이런 복잡한 호칭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접촉을 한 거예요. 저기 당신의 아버지가 좀 너무 막 나가는데 당신이 왕할래요? 우리가 왕을 패하고 지난번에 해봤는데 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아니고 왕국을 할 건데 어떻게 근데 그 우리가 우리 잉글랜드는 이렇게 왕짓하면 안 되거든. 우리가 대원장 1215년 수백 년 앞에 대원장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왕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저거는 아닌데 당신이 오면 그렇게 해줄래요? 한 거예요. 자, 윌렘하고 메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의회 말을 따르면 왕권이 제약됩니다. 그런데 왕직을 준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할래요? 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는 당신이 왕할래요? 이렇게 하는데? 어,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윌렘은 애초에 네덜란드 자체가 형식은 공화국이에요. 실질적으로 왕국이지만 그리고 당시에 네덜란드는 작은 나라입니다. 에스파냐에서 독립을 하긴 했지만 그 30년 전쟁에 그 어떤 여파로 독립을 한 거라 당시는 아직은 독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독립을 하게 돼요. 지금 왜냐면 제임스 2세가 애초에 지금 요 시기가 독일에서 30년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파냐가 늘 투가닥투가닥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작은 나라에. 근데 잉글랜드 왕을 자기가 한대. 왜냐면 당신은 이제 아무리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윌름이 아니라 메리가 이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왕을 받지만 그 메리라는 분은 그렇게 이 여자분은 그렇게 앞으로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는 그게 돼서 형식은 잉글랜드는 메리 여왕이 되고 네덜란드는 빌렘 왕이 되는데 두 군주가 이제 결혼을 한 상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빌렘이 영국으로 오면 이제 윌리엄이 되죠. 윌리엄 왕으로서 양 두 나라를 다 통치한다라는 그런 이제 된 거예요. 그럼 누가 뭘 마다해, 그죠? 자기는 양쪽 다 통치하면 되고 이쪽에서는 좀 왕권 좀 제약되는 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되면서 오케이 콜 하면서 군대 끌고 건너옵니다.
아니 사위랑 딸이 내 왕위를 노리고 와? 야 근데 다 의회에 붙었는데요. 뭐? Run away. 그래서 제임스 1세가 도망을 가고 윌렘과 그래서 영국에서는 윌리엄 1세가 되죠. 윌리엄 1세와 그다음 메리 2세로서 메리 1세는 엘리자베스 1세의 언니였기 때문에 메리 2세로서 즉위를 하고 즉위를 할 때 일종의 계약처럼 나는 이 권리 우리 아까 권리청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대헌장과 권리청원과 그리고 권리장전 그게 뭐냐 하면 왕으로 추대될 때 그걸 내용을 모아서 당신이 왕하는 대신에 이거에 따라서 해야 돼요 하고 오늘날의 헌법에 해당하는 권리장전이라는 문서를 만들어서 내밀었어요. 오케이 서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대가로 된다. 요게 오늘날도 전통 남은 게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대통령 취임할 때 어떻게 해요? 한 손 놓고 어떻게 해요? 성경에 놓고 그다음에 헌법 보고 이 헌법에 의해서 내가 대통령 일을 수행하겠습니다라고 선서하잖아요. 그거였어요. 이 권리장전이라는 이 내용에 의거해서 내가 왕으로서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명예혁명이에요. 제임스 1세가 그냥 도방만 갔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죽거나 한 사람이 없잖아요. 명예혁명이 되죠. 그래서 제임 진짜로 윌리엄 1세와 메리 2세는 그 권리 장전대로 통치를 했어요. 뭐 통치 안 하는 거에 가깝죠. 바로 입헌군주제. 우리가 아는 거. 뭐예요? 의회에서 수상을 내서 이 사람이 실제 통치하고 왕은 그냥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입헌군주정이 확립되는. 요게 영국 혁명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요렇게 되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미국 혁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그래서 입헌군주제이다. 그래서 왕은 군림하되 통치는 의회와 그 의회가 만든 정부가 한다. 우리나라와는 다르죠. 우리는 정부를 의회가 만드는 건 아닌데 대통령이 따로 있는데 영국은 요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명예혁명으로 만들어졌다. 여기까지 하고 자 쉬고 그 다음 미국 혁명 넘어가겠습니다.